여러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자 가장 끔찍한 악몽이 시작될 날입니다. 그날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돌도 채 안 된 아기가 집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이 왔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딸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그리고 20년 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진실은 시댁의 낡은 장롱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세,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2살의 남편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친구 소개로 만난 사이였어요. 민준 씨는 의대생이었고 저는 문헌정보학과를 다니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말은 많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 맛있는 카페 데려가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2년 동안 이어졌고 제가 24살 때 결혼했습니다. 민준 씨는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됐을 때였어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외동아들인 민준 씨를 굉장히 아끼셨죠. 첫 시댁 방문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민준이가 의사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친절하셨어요. 처음에는요. 결혼 1년 후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민준 씨도 저도 너무 기뻤어요. 시댁에서도 좋아하셨죠. 어머니,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아빠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지연아.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거든.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잘해주셨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시고 산후조리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지연아, 몸조리 잘해야 해. 산모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거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얗고 울음소리도 맑았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로 지을게요. 서쪽 서, 연꽃연. 민준 씨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박서연. 예쁜 이름이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그리고 따뜻한 가족.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보러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처음에는 매일 오시더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요즘 바쁘세요? 좀 그래. 서연이 많이 컸어요. 한번 안아보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이상했어요. 분명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민준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응? 뭐가? 서연이 별로 안 보러 오시잖아. 예전에는 매일 오셨는데. 아, 엄마가 바쁘신가 봐. 신경 쓰지 마. 민준 씨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100일 때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돌 무렵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 서연아, 엄마야. 그날이 2005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질 하루 전이었어요. 2005년 3월 12일 토요일. 민준 씨는 당직이었고 저는 서연이와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서연이랑 놀아주고 점심 먹이고 낮잠 재웠어요. 오후 2시쯤 서연이가 잠들었을 때 저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잠이 부족했거든요.
1시간쯤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서연아,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서연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없었어요. 화장실, 주방, 작은 방,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베란다 문도 잠겨 있었고요. 창문도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시 한번 집안을 뒤졌어요. 옷장 안, 침대 밑, 싱크대 밑,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여보! 여보!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없어! 뭐?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사라졌어! 집안에 없어! 뭐라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정말로 없어! 민준 씨가 당직을 빼고 집으로 왔어요.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응. 경찰이 왔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쯤 아이를 재우고 제가 잠깐 잤어요. 3시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까? 네,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창문은요? 전부 닫혀 있었어요. 경찰들이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네요. 그럼 어떻게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CCTV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 현관 앞을 지나간 사람도 없었고 아기를 안고 나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이가 혼자 나갈 수는 없고. 제발 찾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경찰한테 매달렸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하고 이웃들한테 질문하고 실종 전단지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혹시 아이 아버지나 친척 중에 아이를 데려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시댁이나 친정은요?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시댁은 설마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를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꼭 찾을 거야. 어떻게 괜찮아. 우리 딸이 없는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계속 관심은 갖고 있겠습니다. 미제. 우리 딸이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서연이가 사라진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뒀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집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돌아올까봐, 혹시나 전화가 올까봐. 민준 씨는 병원 일을 계속했어요. 여보, 나는 일해야 해.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우리 딸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 민준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준 씨는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 울고 있었고요. 지연아, 이제 그만 좀 해. 그만? 뭘 그만해? 서연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뭐라고? 1년이 넘었어. 경찰도 못 찾았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라고? 우리 딸인데? 나도 힘들어. 나도 딸 잃은 거 괴로워.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 민준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 나도 힘들어서. 둘 다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을 때 민준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다른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뭐? 서연이를 잊자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가정을 다시 꾸리는 거지. 안 돼. 지연아, 서연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 안 돼.
그 후로 우리는 아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민준 씨는 지쳐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정리? 무슨 정리? 우리 관계, 이혼하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혼?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넌 서연이만 생각하고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걸 못 봐주겠고. 그래도 미안해. 나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저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붙잡을 이유도 힘도 없었으니까요. 2010년 서연이가 사라진 지 5년 만에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였죠. 매일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면서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초등학교 다니겠지. 어떤 얼굴로 자랐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서연이는 이제 21살이 됐을 나이였어요. 저는 47살이 되었고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서연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3월 12일이면 실종 전단지를 다시 붙였어요.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SNS에도 공유하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어. 어머니가요?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집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15년이나 됐는데.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네. 그렇게 저는 15년 만에 시댁을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20년 전 서연이와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었으니까요. 지연 씨, 왔어요? 민준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어색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셔. 오늘은 그냥 집 정리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거실 소파, 식탁, 장롱,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여기부터 정리할까요? 엄마 방부터 시작하자.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기증할 것, 버릴 것, 보관할 것으로 나눴습니다. 이 장롱도 비워야 해. 민준 씨가 큰 장롱을 가리켰어요. 오래된 나무 장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라고 들었어요. 여기 짐 많네? 장롱 문을 여니 이불과 옷가지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롱 뒤쪽에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장롱과 벽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손을 뻗어서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과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거 뭘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2005년 3월 12일 서연이를 보냈다. 용서해달라.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뭐라고? 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계속 생각이 난다. 내가 한 일이 맞는 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이었으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2005년 4월 1일. 서연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갔다. 새 부모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다.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미안하다, 지연아. 하지만 나는 아들이 필요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대체... 민준 씨가 노트를 빼앗아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가 서연이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기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사진, 중학교 사진, 고등학교 사진. 전부 서연이었어요.
20년 동안의 서연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야? 사진 속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5살, 10살, 15살, 20살. 엄마가 20년 동안 지켜본 거야? 민준 씨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2006년 6월 20일. 서연이 돌잔치. 멀리서 지켜봤다. 행복해 보였다. 이게 맞는 거겠지? 2010년 3월 1일.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 교복이 귀여웠다. 지연이는 이혼했다고 들었다.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둘째만 낳으면 아들 하나만 보면 서연이도 돌아올 거였는데 왜 바보같이 이혼을 왜 해? 답답하다. 미안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2015년 9월 5일. 서연이 중학교 3학년. 키가 많이 컸다. 엄마를 닮았다. 보고 싶을 것 같다. 2020년 2월 15일. 서연이 대학 합격. 의대라고 한다. 자랑스럽다. 지연이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안 된다. 2024년 11월 30일. 내가 치매에 걸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서연이 주소를 남긴다. 언젠가 지연이가 이걸 찾기를. 서울시 강남구 1원동 12345.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어.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입양 보낸 거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노트에 답이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0일. 지연이가 딸을 낳았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는데 민준이가 외동아들이라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은 안 된다. 다시 낳아야 한다. 둘째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넌지시 확인해 보니 지연이는 영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여기서 끊기게 할 순 없네. 맏며느리면 며느리답게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하지. 너무 괘씸하다. 자기 생각만 하다니. 잠깐만. 서연이가 없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아이 가질 생각을 하겠지? 잠깐 맡겨뒀다가 안전하게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면 그때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움직여야 해. 서연이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는 손녀가 딸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보낸 거였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말이 돼? 민준 씨가 무너졌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 서연이한테 가야 해. 지금? 당연하지. 20년을 기다렸어. 저는 노트의 주소를 입력했어요. 강남구 1원동. 거기서 서연이가 살고 있다고? 나도 같이 갈게. 그래요. 우리는 급히 시댁가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20년간의 기록. 시어머니가 몰래 서연이를 지켜본 기록. 유치원 운동회 사진, 초등학교 소풍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연이를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던 거죠.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가 들렸어요. 깨끗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서연이가 사는 곳이구나.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할까요? 아니요, 직접 찾아가요. 노트에 적힌 동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03동 1205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1205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 서연이가 아니면? 만약 저를 거부하면? 지연 씨, 괜찮아요? 네. 저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 큰 눈, 하얀 피부. 저를 닮았어요. 너무나도 닮았어요. 저기 누구세요?
서연이님?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네? 엄마야, 서연아. 내가 네 엄마야.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너 2004년 5월에 태어났지? 그리고 돌 때 입양됐지?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나야 서연아, 네 친엄마야. 전인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시할머니가 남긴 거야. 20년 동안 너를 지켜본 기록이야. 서연이가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너를 입양 보냈어. 딸이라는 이유로. 나는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서연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잠들었던 그 한 시간만 안 잤어도...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서연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부모님이 제가 5살 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를 선택했다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친부모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니까요. 서연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 노트를 보니까 서연이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리다니, 절대 그런 적 없어. 저는 소리쳤어요. 나는 너를 찾았어.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경찰도 포기했지만 나는 끝까지 찾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3월 12일마다 전단지를 붙였어.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SNS에도 공유하고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봐. 서연이가 침묵했어요. 나는 엄마야, 서연아. 너를 낳은 엄마고 너를 사랑하는 엄마야. 서연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가끔 궁금했어요. 친엄마는 어떤 분일까? 저를 왜 보냈을까?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원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걸요. 서연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그래, 서연아.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옆에 있던 민준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네 아빠야. 서연이가. 민준 씨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아빠도 몰랐잖아요. 우리 세 가족은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는 의대 3학년이었습니다. 저 의대 다녀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구나. 훌륭하게 자랐네. 제 양부모님이 의사예요. 2분 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부모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임 부부였는데 서연이를 입양하면서 가족이 됐다고 했어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만나고 싶다.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를 만난 것도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며칠 후 서연이의 양부모님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이 친엄마 박지연입니다. 네. 저희는 서연이 부모 이정호, 김민지입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양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잘 키워주셔서. 저희가 고맙죠. 서연이 덕분에 부모가 됐으니까요. 양아버지도 말했어요. 서연이는 저희 딸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알아요. 저는 그냥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란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서연이를 위해 노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양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그냥 서연이 곁에 있고 싶어요. 20년을 못 봤으니까.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2분 다 제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저를 키워주셨고 지연 엄마와 민준 아빠가 저를 낳아주셨어요. 저는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서연이의 말에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이가 주말마다 카페에 와요. 엄마,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커피 좀 내려줄래? 네. 서연이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제 카페를 돕기 위해서요. 양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서연이, 대학원은 어떻게 할 거니? 양아버지가 물었어요. 소아과 전문의 하려고요. 그래, 훌륭하다. 지연 엄마, 요즘 카페는 어때요? 양어머니가 물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서연이가 도와줘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이를 중심으로 두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민준 씨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아빠로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빠,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자랑스럽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지연? 네, 어머니. 서연이 데리고 왔어요. 서연이? 우리 서연이?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보면 웃으세요. 기억은 못하시지만 감정은 남아있나 봐요. 예쁘다. 우리 서연이 예쁘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찾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세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려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그래도 용서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서연이를 찾았으니까요. 그 노트가 없었다면 저는 영영 서연이를 못 만났을 거예요.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입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서연이를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저는 카페를 일찍 닫고 서연이와 함께 산책을 나왔어요. 엄마, 20년 전 오늘이었죠? 네가 사라진 날.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꿈만 같아. 우리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엄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2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포기 안 하셨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했어. 어떡해요? 그렇게 오래? 너는 내 딸이니까. 엄마는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서연아. 우리는 그렇게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끝까지 찾으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증명이에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더니 딸을 다시 만났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절망했고 수없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저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서연이와 함께 저녁 먹으러 가야 해서요. 오늘은 서연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줄 거예요. 20년 동안 못해준 만큼 이제부터 매일매일 해주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세요. 내일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